전 시간에 입체 도형의 가장 기본적인 다면체와 회전체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다면체는 모든 면이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입체 도형을 다면체라고 이야기했고요. 회전축은 회전축을 기준으로 회전축의 옆에 평면 도형을 붙여서 이 회전축을 1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회전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면체에서 공부할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다면체 중 다각형을 밑면으로 가진 다각뿔 있죠, 그죠? 각불과 각불의 밑면과 평행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두 개의 입체 도형으로 나눠지는데 뿔이 아닌 쪽에 있는 입체 도형을 각불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불대의 전개도를 살펴보면서 각불대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그리고 다면체 단원에서 선생님이 정말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정다면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다면체는 5개에 대한 내용, 5개의 정다면체가 주어져 있고요. 읊어보자면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가 정다면체의 5가지 종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가지 종류의 정다면체를 꼭 정리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특징들도 살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회전체에서는 회전체, 회전축이라는 용어를 공부했는데 회전축을 1회전 시키면서 생기는 도형을 회전체라 이야기했고, 특히 원뿔이 주어져 있을 때 원뿔의 밑면과 평행인 평면으로 원뿔을 잘랐을 때 두 개의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는데 그중 뿔이 아닌 부분에 대한 입체 도형을 원뿔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원뿔대에 대한 전개도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러면 다면체 단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내용은 뭐냐면 하나의 입체 도형은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확인하라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입체 도형이 주어져 있을 때 이를 A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고 B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입체 도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앞으로 이를 이야기할 때 헷갈리지 않고 바로 어떤 입체 도형을 이야기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체 도형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각기둥, 육각뿔, 삼각뿔대가 있습니다. 이 오각기둥, 육각뿔, 삼각뿔대처럼 어떤 입체 도형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이 세 개에 대한 도형들은 전부 다면체이기 때문에 면의 개수로도 이 입체 도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오각기둥, 육각뿔, 삼각뿔대는 어떻게 면의 개수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각기둥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오각기둥은 밑면은 오각형입니다. 그쵸?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기둥이기 때문에 이 기둥의 형태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밑면 있는 부분은 오각형이 되겠고 이렇게 점선으로 오각기둥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죠? 오각기둥은 면이 총 몇 개인가요? 그림을 굳이 안 그리더라도 기둥의 특징을 이용해서 면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옆면은 오각형이기 때문에 오각형에 대한 선분만큼 면이 생기니까 5개의 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면 2개의 밑면이 나오죠, 그죠? 2개의 밑면이 나오기 때문에 2개가 생겨서 5 더하기 2가 바로 입체 도형의 면의 개수가 되겠고, 따라서 오각기둥은 칠면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육각뿔도 한번 살펴볼게요. 육각뿔은 밑면이 육각형으로 생긴 뿔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뿔이니까 이렇게 선분을 이용해서 뾰족하게 그림을 그려주고요. 그럼 선분을 이어주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바로 육각뿔이 되겠죠. 육각뿔은 면이 몇 개가 있을까요? 아까 전에 오각기둥의 면의 개수도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기둥의 특징을 이용해서 살펴보았는데 뿔 같은 경우도 밑면이 하나 주어져 있고 밑면에 있는 선분만큼 옆면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밑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육각뿔은 6개의 옆면과 1개의 밑면 합쳐서 이렇게 7개의 면, 즉 7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각뿔도 칠면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삼각뿔대도 면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삼각뿔대 그리기 참 쉽죠, 그죠? 삼각뿔대도 그림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삼각뿔을 준비하고요. 삼각뿔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삼각뿔의 밑면과 평행인 평면으로 이 삼각형 윗부분을 잘라주면 되겠죠. 그러면 뿔 부분이 있고 아래는 뭐예요? 뿔대 부분이 이렇게 생기네요, 그죠? 이 위에 있는 부분은 당연히 삼각뿔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삼각뿔대가 되겠습니다. 삼각뿔대의 면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요?
맞아요. 옆에 있는 면은 아래 있는 밑면의 모서리의 개수가 되겠으니까 당연히 3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하나씩 면이 총 2개 생기기 때문에 삼각뿔대는 5면체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에 7면체, 5면체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입체 도형이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생활 주변에서도 어떤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개로 이름을 붙이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재밌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심심하면 해보세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팔면체의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를 VEF라고 이야기할 때 V 빼기 E 더하기 F의 값을 한번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정팔면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정팔면체의 그림을 그리고 꼭지점 모서리 개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정다각형에 대한 5가지에 대한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꼭 여러 번 공부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정팔면체가 주어져 있습니다. 정팔면체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정팔면체는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정팔면체의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정사각형이다 라는 것도 확인하시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정팔면체의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를 VEF라고 하는데, 자, 꼭지점을 V, 모서리 E, 면 F라고 한번 이야기하고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꼭지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꼭지점은 6개가 있네요. V의 값은 6. 그죠? 모서리의 값도 한번 볼게요. 모서리 하나, 둘, 셋, 넷. 위에 4개, 옆에 4개, 아래 4개. 총 12개가 나오죠. 그죠? 4, 3, 12. 12개가 나옵니다. 자, 면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8면이니까 당연히 8개가 나오죠. 그죠? 자, 이를 계산하면 V 빼기 E 더하기 F, V 빼기 E 더하기 F의 값은 V는 6, E는 12, F는 8이니까 값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14에서 11 빼니까 2의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고 삼아서 정사면체 있죠. 그죠? 정사면체, 그 다음에 정육면체, 그리고 뭐 정12면체도 있겠고 정20면체도 있을 건데, 요 정사면체와 정육면체의 VEF 값, VEF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V 값은, E의 값은, F의 값은 한번 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사면체의 V의 값은 4개, E의 값은 6개, F의 값은 4개가 되겠죠. 정육면체의 V의 값은 8개, E의 값은 12개, F의 값은 6개가 되겠죠. V 빼기 E 더하기 F의 값은 4 빼기 6 더하기 4의 값이니까 2가 되겠고요. V 빼기 E 더하기 F의 값은 8 빼기 12 더하기 6의 값이니까 2가 되겠고요. 정사면체도 그렇고 정육면체도 그렇고 정팔면체도 그렇고 V 빼기 2의 값이 전부 2가 나오네요. 그죠? 이렇듯 여러분이 나중에 심심하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건데, 구멍이 뚫리지 않는 입체 도형 같은 경우에서는 V 빼기 2 더하기 F의 값, 즉 꼭지점에서 모서리를 빼고 면의 개수를 더하면 전부 다 2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심한 내용이니까 참고 삼아서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V 빼기 2 더하기 F의 값은 2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를 잘랐을 때 나오는 단면을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자, 회전체에서 전 시간에 회전체에서 공부했던 내용은 회전축과 그 돌렸을 때 생기는 그 회전체에 대한 모양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원뿔대 정도에 대한 개념만 배웠는데, 회전체 단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또 이렇게 잘랐을 때 대한 단면이에요. 그 자르는 방법은 2가지 정도로 자를 수가 있는데, 그 2가지도 꼭 체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뿔대가 주어져 있어요. 이 원뿔대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고 합니다. 자, 회전체에서는 2가지로 자를 수가 있는데, 여기 선생님이 하나만 좀 그려볼게요. 원뿔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2가지로 자를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자를 수 있는데, 이때 원뿔의 회전축을 그려라라고 하면 이렇게 L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도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입체 도형을 자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회전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회전체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얘네들을 자르는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한번 시켜 볼 텐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한번 잘라보는 걸 머릿속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원뿔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보겠습니다.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 있는 회전축은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중심을 포함하는 이런 평면으로 자르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자르면 어떤 모양이 되나요? 네, 맞아요. 원뿔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잘랐으면 삼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회전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보겠습니다. 회전축과 수직인 평면은 회전축과 수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주어져 있는 밑면과 평행한 평면, 이렇게 이 회전축과 수직이 되도록 하는 평면으로, 파란색 평면으로 주어진 면을 자른다는 뜻이 되겠죠. 파란색 면으로 원뿔을 잘랐을 때 나오는 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원의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회전축과 수직인 평면은 원의 모양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회전체는 회전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모두 원이 나와요. 모두 원. 이것을 한번 실험이나 관찰로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처음 회전축을 기준으로 어떤 평면을 돌렸을 때 그 평면 도형이 기억나죠? 그 평면 도형 두 개가, 그 평면 도형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거울처럼 두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되어 있는 이 도형이 바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회전체를 잘랐을 때 나오는 도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앞으로 회전체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회전체를 꼭 두 가지 방법으로 잘라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원기둥, 그 다음에 원뿔, 그 다음에 원뿔대, 그 다음에 구,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과 회전축과 수직인 평면 네 가지로 잘랐을 때 나오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이 단면을 꼭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원뿔대가 주어 있어요. 이 원뿔대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와 회전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에 대한 단면 두 가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이 L이라는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으니까 이 네모 평면은 아래 있는 이쪽을 절단되고 위에 있는 위쪽을 절단하는 부분이 되겠죠. 즉, 그래서 나오는 도형은 빨간색 도형이 되겠습니다. 이 빨간색 도형은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즉,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는 선생님이 그린 이 등변 사다리꼴 모양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전축과 수직인 평면, 파란색으로 자른다는 뜻이에요. 회전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이렇게 자른다고 하면 이래야지 이 직선과 수직이 되겠죠. 그죠? 회전축과 수직으로 자른 평면은 모두 다 원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얘네들은 원의 모양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정답은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잘랐을 때는 등변 사다리꼴, 회전축과 수직인 평면을 잘랐을 때는 원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면체, 회전체, 입체도형의 가장 기초적인 두 가지에 대한 도형을 공부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